이번에는 이청조의 시 하일절구를 보겠습니다. 하일절구. 생당작 인걸 사역위 귀웅이라. 지금사 항우 불근과 강동이라. 뭐 여름날의 절구 이라는 거죠. 5원 절구니까 이렇게 절구라 그런 거. 여름날은 뭐 느낀 감회가 있어서 쓴 모양이죠. 이청조라는 시인을 제가 이제 처음 소개시켜 드립니다. 송나라 때 여자 시인이죠. 이 송나라 때 이제 사라고 하는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송나라 때 시인들 대부분 사를 같이 썼는데 이 사가 더 기가 막힌 게 많습니다. 이청조는 사에도 명인이었어요. 시도 잘 썼고, 이 여자 시인으로서 이제 중국에서 이름이 높은 사람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청조 거의 여자 시인으로서 거의 최고 수준의 시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송나라 때 사람인데 지금 뭐라 기구하다 그래야 되나요? 제남이죠. 제남. 지금 우리 중국 제남 진안이라고 하는 지금 어디예요? 산동성의 수도 성도 제남이죠. 제남에 가면은 표돌천이라고 하는 제일 유명한 경승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표돌천이라고 이제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거 보러 가는데 그 앞에 이제 강이 이제 거대한 이제 글씨 비석도 써 있고 그러는데 표돌천이 공원인데 제남에 있는 공원인데 그 내륙 지방이 어떻게 이렇게 물이 풍부한지 물이 이렇게 풍부하게 나오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공원이 중국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다 볼까 말까요. 거기 이청조의 사당이 있어요. 거긴 잘 안 보죠. 저는 가면 그런 데만 찾아놨는데 이 여자가 송나라 때 그쪽 위쪽에 살 때는 굉장히 남편하고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서 뭐라 그러죠? 옛날에 글들 모으고 서적 모으고 그림 모으고 품평하면서 남편하고 이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송나라 금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풍지박산이 나죠. 그래서 남송으로 와서 아주 비참하게 산 그런 여자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유명한 송나라 역사와 더불어 간난신고를 같이 한 여자죠. 이 시가 앞에서 말씀드린 두목의 시와 비교하기 아주 적절한 시입니다. 해석을 일단 대충 해볼게요. 생당작 인걸. 살아서는 살아서는 인걸이었으니 이거 이제 비동사겠죠. 살아서는 뭐 당연히 인걸이었잖아 그런 뜻이죠. 살아서는 인걸이었으니 죽어서도 귀신 세계에서도 귀신 세계의 영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서는 인걸, 죽어서도 귀신 세계의 영웅. 지금 우리 보통 이걸 지금이라고 이제 한 단어로 읽는데 한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요? 금자가 지금이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밀하면 구입니다. 구. 지금에 이르기까지 항우를 그리워하는 것은 강동 지방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넘어가지 않으려 해서이네. 뭐 그런 뜻이죠. 지금 이 송나라 때 아닙니까? 이청조가 살았던 지금에까지도 항우가 강동 지방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는 것을 사모하는, 이렇게 읽어도 되고 여기서 끊어도 되는데 앞에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두목은 항우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권토중래하지 않은 남아대장부가 그걸 참고서 훗날을 도모하는 게 진짜 남하고 그게 이제 진정한 남자의 자세인데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면 이청조는 그거죠. 강동 지방으로 넘어가지 않고 장렬하게 죽었으므로 항우는 인걸이고 귀신 세계에서도 귀웅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목은 항우의 실패를 비판을 했고 이청조는 항우의 실패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항우가 보여준 어떤 비장한 정서, 이 비장미에 대한 일종의 이 찬양 같은 게 있죠. 실패한 자들에 대한 어떤 연민,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게 있죠. 그 송나라 사람들은, 저도 이걸 참 좋아합니다만, 기계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뭐 그렇게는 안 하리라. 항우가 죽었다고 이 항우의 기계를 높이 평가하고 그 비장미에서 항우의 어떤 그 위대함을 본 거죠. 사실 문학은 말입니다. 실패한 영웅들을 좋아해요. 여기 이제 송나라 때 생긴 거냐 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송나라 때 이게 유독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두목은 씩씩한 기상을 중시해서 항우를 비판을 했고, 송나라 때는 비극성을 강조를 해서 실패한 영웅을 찬양을 했죠. 이게 과연 당나라 송나라의 시대 차이인지, 아니면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뭐 남녀의 성 차이인지, 아니면 두 시인의 기질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시대 차이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일반화해서는 곤란하겠지만, 같은 영사시인데, 그리고 같은 사건인데, 한쪽에서는 비판적으로 봤고 한쪽에서는 그 비장미를 찬양을 했죠. 이게 영사시를 읽는 재미이기도 하고 갈라보는 재미이기도 한데, 요거를 약간 좀 얘기를 확대시키면 문학과 역사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항우랑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보통 삼국지 연의를 보면, 그리고 소설 그렇게 많은 삼국지 연의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이 있는 삼국지는 뭡니까? 유비 중심이에요. 유비 중심인데 유비는 실패한 영웅이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민중적 상상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실패한 영웅에 대한 일종의 애도와 안타까움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지금 심하다 할 정도로 유비를 띄우고 있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최근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작가들이 그 삼국지연을 다시 쓰면서 조조 중심으로 쓴 작가가 있어요. 정사에서는 조조가 워낙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두말을 할 나위가 없는데, 사람들은 이제 삼국지로 조조를 알기 때문에 조조를 이상하게 평가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작가는 조조 중심으로 썼을지 모르겠지만, 큰 안목에서 보면 실패한 영웅을 민중들이 사랑하는 건 일종의 균형 감각 같은 게 작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문학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실패한 영웅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거를 안타까워하는 연민의 마음. 이 애도라는 게 문학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 삼국지연의 같은 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문학과 역사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지만 그건 큰 얘기고, 정리를 하자면 이청조라는 여자 시인은 그 두목과 달리 이 비장미를 강조하고 기계를 숭상하는 송나라 때 어떤 전형적인 시대의 정신, 시대의 분위기를 이 시에서 나타나고 있다. 두 시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면이 있으니 그 시를 읽는 그 다른 안목을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아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청조의 시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하일절구 생당작 인걸이니 사역위 귀웅이라 지금사 황후 불궁과 강동이라. 여름날의 시 살아서도 인걸이었으니 죽어서도 귀신의 영웅이라. 지금까지 항우를 사모하는 것은 강동으로 건너가지 않으려 해서라네.